섹터별로 좀 들어가 보면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보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이제 자체 칩 사용 확대 소식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이슈였지만, 뭐 트럼프 관세 요 영향으로 한 2.8%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AI 칩 판매 전망 둔화, 그리고 이제 시장 내 AI 2등 기업은 없다, 뭐 이러면서 AMD가 2등이 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2.36%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와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3% 이제 하락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만 그나마 버텨준 모습이었습니다. 요것만 0.9%. 근데 이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건 이 마벨 있잖아요. 마벨 같은 경우가 직전 고점까지 이제 이 딥시크 이슈로 갭 하락을 했고, 이거를 쭉 끌어올리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직전 고점을, 마찬가지로 브로드컴도 요 자리 이제 갭을 메꾸고 나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거를 뚫으려면 진짜 모멘텀이 더 강력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시장은 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100불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쉬운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벨이 7% 정도 빠지는 거 보면은 시장이 약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금요일장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애매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이따가 차트 한번 보시겠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이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 그쪽은 조금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심텍이나 아니면은 뭐 DB하이텍, 요거는 그 미국의 이제 수출 규제 뭐 요걸로 TSMC 쪽으로 뭐 16나노, 아니 16나노가 아니라 16나노, 8나노 그런 쪽 그 이제 레거시 것들 수출을 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금요일장에 이제 먼저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아마 기사가 주말간에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일부 매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인데요. 테슬라 요거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3.3% 이제 하락을 했는데, 요게 독일 쪽에서도 이제 그 월간 판매가 되게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1월달 판매량이 한 11% 정도 감소를 한 흐름이고, 그다음에 관세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뉴스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독일에서 테슬라 두 건의 화재 정도가 있거든요. 그 이제 구구정당 있잖아요. 그쪽 이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조금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들이 테슬라의 판매량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화재가 어떻게 보면은 테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로 뭐 누군가 불을 냈거나 뭐 그런 식으로에 대한 뉴스들이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모습이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적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전부 숨죽이고 있지만, 이제 불만들이 슬슬 쌓이고 이제부터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좀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항하는. 네, 저항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적이 너무 많이 순식간에 만들어버려요. 주말에는 페드 쪽 그 연준도 자유롭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하나 올려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아주 전선을 쫙 뿌려놓는 그런 흐름이어서 전방위적으로 약간 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 뭐 그런 걸 떠나서 주가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380달러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를 깼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각수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가 이제 하단 이탈되면서 여기가 직전에 이제 작은 삼각수렴 만들면서 한번 랠리 나온 그 자리,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나오면은 이제 따라붙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자리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 자리가 깨지면 숏을 쳐야 되는 자리긴 맞거든요. 이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가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자리여서 살짝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은 한 번 출렁이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테슬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워낙 강성이시니까 뭐 그렇지. 이런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먹잇감 또는 트레이딩 아이디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이 나온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 전기차 관련된 쪽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테슬라 말고 알버마일 같은 경우에도 한 2% 거의 신저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알버마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시 직전 저점 수준, 작년 8월, 9월 요 수준까지 이제 좀 내려온 거고, 여기가 깨지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좋지 않은 움직임들, 센티멘탈이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리콜라 있잖아요. 요거 그 언덕에서 예, 굴린 거. 요거 이제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으로. 그러게 저게 저 니콜라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이 산 주식인데. 네. 요게 이제 힌덴버그가 이거 그 공매도- 언덕에서 이제 굴렸다. 그거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금요일 날 하루만 41%. 주가가 워낙 뭐 많이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대부분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도요타도 그렇고요, GM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다 이제 관세 부과 우려.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보면은 현대랑 기아도 주가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현대차가 PER 4배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좀 불안한 게 네. 사실 지금 우리가 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게 이제 미국 시장 네, 맞습니다. 진출이고 거기서 시장 장악력인데 지금은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거든. 제로로 가서 미국산처럼 가는데 이번에 이제 뭔가 달라지면 이제 자꾸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게 트럼프가 한미 FTA 이 자동차 흑자 내는 거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겠냐. 안 보고 있겠죠. 그럼 이제 자기는 확 이제 펀더멘털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기아도 밸류에이션으로는 한 4배 정도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영향이 있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사실 되게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데도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싼 주식이 SK하이닉스, 기아, 그다음에 뭐 현대 뭐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 한 6배 미만, 7배 뭐 이런 수준인데 어쨌든 상승은 하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납품업체에 비해 하이닉스. 뭐 아무튼 그런데 근데 요거는 또 주말에 그 이슈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 BYD가 우리나라의 그 아토 3인가? 그거를 해서 이제 막 흔히 말해서 카 리뷰하는 쪽 들어가지고 이제 그 리뷰들이 좀 올라왔는데 뭐 그쪽 카 리뷰가 이제 뭐 다 이제 뭐 편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주관성도 있고 뭐 공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준점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진 건 BYD가 어떻게 한국에서 한번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격도 다른 데보다는 한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가격제 정책을 이제 책정을 해서 점유율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전기차 쪽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도 조금은 장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주말에 후기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꽤 조금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니까 또 이슈 나온 것들 보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섹터만 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그 여행 관련된 숙박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익스티피아 요거 한 17%, 그다음에 부킹홀딩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펌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카드 활성자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좋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소비 관련된 쪽은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주식도 이제 괜찮은 움직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버는 이제 비레크만 매수 소식으로 좀 영향이 좀 있었다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데요. 주말에 요거 아마 오늘 좀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로봇 밸류체인 해가지고 한 100대 기업 뽑은 건데 이게 브레인부터 해가지고 바디부터 해가지고 이제 쫙 어떤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좀 나온 건데 그래도 국내 기업이 몇 개 들어가긴 했습니다. 삼성,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그 이제 배터리 로봇도 결국엔 배터리다. 처음에 이제 배터리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LG 엔솔 좀 들어가긴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뭐 CATL이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하면서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올해 10월 달인가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행사 있는데 그때 좀 방한 이야기도 조금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방한하면 2014년도인가 이후로 한 10년 만에 뭐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시장은 분명히 좀 반응을 할 만한 섹터 측면에서 중국향 네. 산업들. 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은 사실 근데 미국향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중국 쪽으로 뭐 본다라고 하면 LG 생활 건강, LG 생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게임주, 대표적으로 그냥 부담 없는 거 엔터. 지금 사실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서도 자유로운 게 그런 엔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 그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까지 붙어주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도 견조한 상황에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주가 움직임 괜찮은데 이런 모멘텀까지 아마 받지 않을까 오늘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조금 더 뭐 보면은 지수상으로는 계속 조금 애매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견조한 움직임이고 거래소는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550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항권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섹터로 놓고 보면은 바이오 쪽이 오늘도 아마 긍정적인 움직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올릭스 우리나라에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막 기대감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일라릴리라는 비만 치료제의 대표 주자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기업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름이 나온 게 팩트론이라는 기업이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올릭스도 결국엔 일라릴리를 이제 이름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 바이오 쪽은 보면은 알테오젠이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이때 이제 무식하게 시장이 빼버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데 이게 약간 바이오 쪽을 계속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하나만 보면은 결국엔 시가총액 사이즈가 올라오는 기업군이 그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게 주도주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미 바뀐 지가 꽤 됐는데 거래소에서는 삼바랑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LG엔솔이랑 시가총액이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시장이 어쨌든 바이오 쪽에 매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시가총액으로 좀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바뀐 흐름이죠. LG엔솔이 이제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3위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싸다 비싸다 뭐 이런 거는 또 논외이긴 합니다. 뭐 셀트리온 보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한 96배 그냥 HTS형이 나오는 거 보면 근데 깔끔하게 시점 고점 거래량 하면서 빵 뚫어줬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안에서 신고가가 나온 섹터가 어디가 있는지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대장주가 있는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확 10위권 안으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과 섹터와 분위기를 잡는데 어쨌든 삼바가 신고가를 뚫었다는 건 바이오 쪽으로 분명히 시장에 매기가 들어오는 것은 맞고 있다. 왜냐면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뭐 올릭스 이런 것들 뉴스 나오고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이제 뭐 주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쪽 섹터에 분명히 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